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간단히 대화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오늘은 외교만 잘하면 잭팟이다 라는 건데요. 바로 폴란드 잠수함 필승 전략. 폴란드가 잠수함 구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잠수함에 지금 여러 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두 개 업체, 그러니까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두 개 업체가 동시에 지금 우리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 배지 2를 가지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뭐 서로 적이죠. 그래서 포함해서 한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 장3 즉 뭐 한화가 되든 현대가 되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센데, 다른 경쟁 모델들, 뭐 경쟁 모델 중에서 의미 없는 건 좀 빼고 진짜 경쟁이 될 만한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필승할 수 있는 마지막 단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가 노후화된 오르젤급 잠수함 대체를 위해서 오르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르젤이에요. 이 잠수함은 소련의 킬러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게 킬로 636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건 킬로 877. 636보다 숫자는 더 높지만 실제로는 더 구형이에요. 아주 구형입니다. 완전 극초기형 킬러급 잠수함인데, 이거 한 척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그만 잠수함 2척이 있었고, 그거 이제 퇴역을 했고요. 지금 있는 건 이거 한 척인데,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부품 공급도 안 되겠죠. 그러니 이제 진정한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잠수함 하면 또 뭐 군함도 그렇지만 삼직제 아닙니까? 삼직제. 과거에 조그만 잠수함 2척이 있었으니까 이 한 척을 대체하는데 3척을 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출사표 던진 업체들과 예비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 폴란드가. 그래서 입찰 절차를 본격화하는데 7월, 빠르면 7월, 지금 7월이죠? 늦어도 3분기까지는 입찰에 들어간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폴란드 해양경제 보도인데요. 폴란드 군비청이 최근 오르카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시장 협의를 완료했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잠재적 공급 업체들로부터 성능과 비용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받아 이를 분석 평가한 뒤 이를 폴란드 기술 현대화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곧 입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래서 폴란드가 자, 우리 이런 사업할 건데 의향 있는 업체들 각각 좀 더 제시해 주세요 하고는 보냈어요. 그래서 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업체들에게도 안 보내고, 이런 업체는 좀 우리에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업체, 우리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둘 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할게요 하고 이제 입찰서만큼 이런 건 아니고 간단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자, 니들 거는 이런 한 게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건 도대체 뭐야? 이런 건 가능해?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묻죠. 그거 지금 이제 예비시장 협의 완료했다. 그리고 이제 곧 입찰 절차에 들어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조 원입니다. 무려 11개 업체가 달려들었는데, 실제로 실적 감이 있는 업체는 이렇게 7개 업체예요. 나머지 4개 업체는 그냥 다른 업체들하고 실적감 없어요. 다른 업체들하고 조인해서 공동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런 공동 사업 해보겠다라는 업체 중에 영국의 밥콕, 유명한 회사죠. 이 밥콕은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하고 지금 이제 조인을 하는 거고, 또 영국의 제임스 피셔 앤 선스, 여기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조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각각 KSS3, 그러니까 우리 3,000톤급 잠수함, 배치 2죠. 배수량은 4,000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여기다가 2,300톤짜리, 요거 어떤 성능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2,300톤짜리를 따로 또 추가로 제시를 했어요. 그 두 개 중에 폴란드 니들이 원하는 거 우리 해준다, 이제 이거고, 독일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212급 CD형 최신형입니다. 지금 독일 해군용으로 짓고 있는 최신형 2,800톤이에요. 이거 이제 제시를 했고, 프랑스 나발 그룹은 스콜펜 2,000톤인데 이건 뭐 덩치가 작아서 좀 힘들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또 스웨덴의 코쿰스는 A26 1960톤, 뭐 이것도 2,000톤 정도 되니까 이것도 좀 덩치가 작아서 좀 애매하다.
스페인의 나반티아 S80 플러스 2965톤이니까 3000톤 정도 되죠. 여기에 이제 덩치가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 뭐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작지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독일의 212형을 이탈리아가 지금 라이센스 생산하는데 그거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 212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1900톤짜리. 이 독일의 212형은 완전히 그냥 212만 갖다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이에요. 2800톤짜리. 그래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도 사실은 뭐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경쟁되는 업체가 어디냐? 대한민국 2개 업체, 그리고 독일 티센쿠르프 마린 시스템, 그리고 스페인의 나반티아.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왜? 덩치가 이 정도 되니까. 그 이유는 뭐냐? 폴란드가 요구하는 요구 성능이 있죠. 그 요구 성능을 부합하려면 뭐 이 정도 작은 덩치 2000톤 미만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외에는 대안도 없는데 또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싸게 다운할 수 있겠죠. 경쟁 입찰을 해야. 그래서 폴란드 해군의 구체적인 성능 요구치를 보면 이건 뭐 그냥 한국의 장보고 3 이거 하려고 그냥 맞춤형으로 내놓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완전히 우리 한국 맞춤형이에요. 일단 이런 임무가 돼야 된다. 적 수중 위협으로부터 무역로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거고, 해상 수송로 보호하는 거, 그리고 적 수상함, 상륙함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대수상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적의 육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대지상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보 감시 정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수작전 요원을 침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특수부대 싣고 가서 적진에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구 성능을 보면 안전 자망심도 200m 이상 돼야 된다 라는 거고, 30일 이상 지속 작전 일수가 돼야 된다. 이건 이제 대부분 다 넘어요. 그래서 AIP 잠수함, 또 우리 한국은 AIP에다가 리튬 이온까지 있으니까 다 넘죠. 그리고 대공, 대잠, 대함, 대지상 타격용의 수직 발사관이 있어야 된다. 자, 대잠 뭐 우리 홍상호도 있고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대함, 대지상 우리 수직 발사관 SLBM 탑재를 하죠. 우리는 됩니다. 그런데 대공은 또 뭐냐? 이제 폴란드 해군이 주로 작전할 바다는 발트해입니다. 발트해. 그런데 발트해 폴란드 바로 앞이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죠.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상 초계들이 떠서 폴란드 잠수함을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 잠수함이 바다에 들어가 있을 때, 특히 발트해는 아주 수심이 얕아요. 평균 수심이 5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해상 초계기에 들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해상 초계기 또는 해상 초계 헬기가 상공에서 작전을 하면 그 소리가 들리죠. 거기에 향해서 이제 수직 발사관 등을 통해서 이 튜브에 미사일을 실어서 튜브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튜브가 부력으로 탁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제 점화가 돼서 쫙 발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열추적 미사일이죠. 그래서 상공에 헬기가 떠 있으면 헬기 엔진에서 열이 쫙 나오고 있을 것이고, 상공에 초계기, 해상 초계기, 고정기기가 떠 있어도 엔진에서 열이 쫙 나오겠죠. 이 열 추적을 해서 가서 격추시켜버리는 이런 열 추적 미사일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USB 무인 수중정을 운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수작전 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적진에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뭐 209 잠수함, 214 잠수함 다 타보고 3000톤급 잠수함 건조하는 것도 타보고 했는데, 실제 타보면 209 해봐야 1200톤 아닙니까? 또 214 1800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 뭐 이탈리아다 뭐 프랑스다 이런데 우리 214하고 거의 비슷한 덩치예요. 가보면 진짜 너무나 협소합니다. 여기다가 USB 운용을 지원하고 특수작전 요원, 아니 침대도 안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침대 2개 가지고 3명이 돌려 쓰는데 214 가봐도. 그런데 특수작전 요원을 더 실어서 또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좁은 데다가 수직 발사관 또 어디다 넣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작은 잠수함은 안 된다. 그런데 이 덩치 작은 잠수함들은 그래도 우리가 낫다. 왜? 발트해가 바다가 워낙 얕으니까 한국처럼 덩치 큰 건 이거 작전하기 거북하다. 그러면 뭐합니까? 요구 성능이 이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제일 유리하다. 그래도 3,000톤 정도 되는 잠수함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스페인의 나반띠아에서 만든 S80이에요. S80 하면 한 3,000톤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꽉 찼습니다. 단면도인데 여기 만약에 수직 발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 뒷부분 여기에 이제 승조원 거주 공간이죠.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승조원들 어디 잡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USB 특수부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급이 일단 커야 되는데 이 스페인의 S80도 안 되지만 그래도 넣어줘서 일단 한번 비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독일 티센골프 마린 시스템스의 U212CD형 홍보 CG인데요. 독일 해군이 지금 계약을 해서 초도함 만들고 있고 노르웨이 해군도 두 척 계약을 했어요. 아직 실적함은 없지만 계약 실적은 있어요. 만들고 있으니까 수중 배수량은 2,800톤, 4세대 연료전지 AIP, 그리고 지속작전 일수는 41일, 533mm 어뢰발사관 4기. 아니 왜 이렇게 어뢰발사관을 그렇게 대폭 줄였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미사일로 NSM, 그리고 아이다스가 바로 튜브형 해서 열추적 미사일입니다. 잠대공 미사일 30km 사거리의 미사일 운용을 지원해서 이거 나름 그 폴란드의 요구 성능에 좀 부족하지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지상 타격이라든지 이런 수직 발사관은 할 공간이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대폭 느리는 개량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납기 기간 그리고 또 설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되겠죠. 스페인 나반띠아의 S80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2965톤인데 바이오 에탄올 AIP 지속작전 일수는 55일이나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데요. 533mm 어뢰발사관 6기 그리고 하푼 잠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533mm 어뢰발사관 6기 하푼이니까 하푼 잠대함이니까 이 정도면 그냥 뭐 우리 209급 214급 초기형 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그냥. 그러니까 무장 센서면에 있어서는 가장 진부한 이런 잠수함이 스페인 나반띠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독일이냐 한국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독일도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독일이냐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이따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장보고 3급 배치2 수중 배수량 4,000톤 덩치 크죠. 연료전지 AIP에다가 리튬 이온까지. 리튬 전지 요즘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전 일수를 대폭 늘렸어요. 지속 작전 일수가 50일 이상. 배치 1이 50일인데 그보다 더 대폭 늘렸다 했으니까 50일 이상인데 제가 봤을 때 60일 뭐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어뢰발사관 6기가 있고요. SLBM 잠대지 탄도미사일이죠. VLS가 10기, 미사일 10발 들어갑니다. 현무 4-4 해서 500km 날아가는 현무 탄도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수직발사관도 마련되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정찰용 무인 잠수정까지 지원합니다. 이게 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이걸 이 잠수함 후방에 붙여서 다닐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이걸 이제 보내서 작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가지고 갑니다. 적진에 침투를 해요. 또는 적이 있을 만한 곳에 대기를 하는데 이 잠수함은 완전히 소음을 침묵 상태로 놓고 대기만 딱 하고 있습니다. 수신만 딱 하고 있는 거죠. 패시브 상태로 딱 있어요. 그리고는 탐지는 이놈을 보내서 탐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만약에 이놈을 먼저 탐지하더라도 이놈이 잠수함인 줄 알고 이걸 공격하다가 패시브 상태로 있는 우리 잠수함이 그걸 알죠. 그러면 역공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패시브로 나는 있으니까 왜? 탐지는 얘가 다 해주니까
쭉 전방에 또 측방으로 후방으로 막 다니면서 다 해주니까 나는 들킬 가능성이 아주 적다. 그렇지만 탐지는 다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능력까지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탄도미사일 10발. 그래서 뭐 MTCR 해서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안 되고 무기 이전 안 되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뭐 300km 하고 주는 거죠. 뭐 아니면 연료를 그렇게 적게 놓고 주든지, 아니면 연료 다 채워 주고 500km 날아가는 걸로 주면서도 300km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러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칼리닝그라드를 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벨라루스에, 폴란드와 국경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핵무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폴란드도 억제력이 있어야 되죠. 야, 니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민스크 10발, 민스크에다가 10발 날린다. 탄도미사일 10발이다. 그리고 우리 세척이 있으니까 30발 날린다. 그래도 우리 쏠래? 이제 이렇게 하는 억제력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확실한 응징보복 타격력을 우리 장보고 3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 둘 다 들어가서 우리 한국 업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잠수함의 폴란드 진출 유일한 걸림돌이 뭐냐? 정치적 변수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숄츠 독일 총리와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만났어요. 이 숄츠 총리가,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갔어요. 가가지고 또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하던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이 거듭 사과를 하고,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가 저지른 자락한 그런 행위들 거듭 사과한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 K9 자주포하고 이 독일의 RCH 1호하고 둘이 입찰이 들어왔는데, 경쟁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 거 K9A2 성능은 비슷한데 우리 거 빼버리고 그냥 독일 거를 단독 경쟁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고 그냥 독일 거 선정해버렸어요, 영국에서.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이 레오파르트 A7 결국은 나중에 에이스로 교체가 됐는데, 우리 K2 NO 전차하고 경쟁을 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 K2 NO가 이겼는데, 또 정치적으로 그냥 독일제를 선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가 친독 성향이다 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변수가 있다면, 뭐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웃인데 독일 거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밥콕하고 또 영국 회사들하고 조인을 해서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왜? 영국이 아니 그러면 되냐라고 영국은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폴란드 총리 또는 폴란드 국민, 폴란드 군으로부터 우리가 그 외부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도 우리 편이잖아. 같은 편이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문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 서방 세력과 나토와 같은 편에 선다든지. 지금 나토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모가 여기 온다는 아니겠습니까? 순찰하러. 그러니까 나토가 중국 문제에 인도태평양에 개입하러 오는 겁니다. 올 때 일본만 환영을 해주죠. 도와주죠. 그런데 한국은 가만히 있어요. 아, 한국은 우리 편 아닌가 보구나.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계속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좀 지원해주세요.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줄게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안전한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유럽에 어마어마한 방산 잭팟이 정말 예산 폭탄이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을 보려면 같은 편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줘야 된다 라는 거죠. 부디 우리 정부가 현명한 선택, 현명한 지원 하기를 바라고, 한국 업체 두 업체 중에 한 잠수함이 반드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